김정남 암살 소식으로 어수선하지만 탄핵 심판 또 특검 수사도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변호사, 황태순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영태 씨의 녹음 파일, 이게 지금 막판에 화제가 되고 또 변수가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를 암시하는 또 증언이 나왔습니다. 바로 류상영 전 WK 부장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영태 녹취, 소위 고영태 녹취의 그 일부분입니다. 자, 류상영 부장과 김수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얘는 고영태입니다. 얘는 솔직한 얘기로 왕의 남자다. 회장님은 영태를 그냥 남자로 데려가고 싶은 거다. 사람이라는 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요. 사람이란 게 감정이 있고 왕의 남자다. 그냥 남자로 데려가고 싶은 거다. 그럼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인지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불륜 관계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변에서도 뭔가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관계다라고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왕의 남자다 저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의 남자 이 얘기에서 그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그 측근들은 이미 최순실 씨가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라는 걸 안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다 뭐 이래야 되는데 왕의 남자면 여기서는 최순실 씨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네요. 대통령 위에 최순실 씨가 있다라고 이들도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사실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왕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최순실 씨를 지칭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이 류상영 부장의 녹취의 또 충격적인 얘기는 돈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증언입니다. 보시면요. 회장님이 독일에다가 비자금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현지 법인 하나를 세팅한 거 알아? 그러니까 그 회사의 영태가 고영태 씨죠. 등기돼 있을 거란 얘기야. 회장은 영태를 위해 뭐라도 챙겨준다. 참 대단한 얘기네요. WK죠. 네. 네. WK 코리아에서 독일에 있었던 현지 법인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고영태 씨가 그 독일 현지에 있는 WK의 대표이사로 등기 이사를 갖다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 보면 이 고영태 씨 이 관련돼서 한 2,400개 정도 녹취록이 있다. 녹음 파일이 있다. 그 중에 한 29개가 녹취록이 있다라고 네. 얘기돼 있고 이 얘기 나오는데 이 엄밀하게 보면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보면 뭐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어떤 사이였던 간에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어제 마침 보니까 이동흡 예. 이동흡 변호사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대리인이 얘기했을 때 주심 재판관이 강인원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네. 정말 오랜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하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부분은 그쪽에서 그쪽대로 다루면 되는 것이고 네. 실제 이와 같은 문제 예를 들어 최순실과 고영태 지금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고영태와 그 일당들이 그야말로 최순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사이임을 알고 한탕 크게 하려 했고 그것이 중간에 좀 어긋나니까 뭐 던진 것이다. 이런 주장 아니에요. 그건 네. 그것대로 다루면 될 문제예요. 네. 근데 네. 자꾸 우리 헷갈리게 되는 것이 이 탄핵 소추, 탄핵 심리와 이 문제를 잠깐만 섞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네. 저 문제는 저 문제대로 보면은 뭔가 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네. 지금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녹취를 통해서 이 K스포츠 재단을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좀 영향력을 크게 끼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미르 재단까지 영향력을 끼치려고 네.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네.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이사거든. 네네. 사무총에 이사가 돼 있어. 네. 그래서 재무이사. 그래서 너 그냥 책임지고 옷 벗어 그냥 그렇게 하고 쫓아버리려고. 그 사무총장에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너 이거 감사 돈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여기 앉아있다고 이거 문제가 있네. 이거 너 그 사람이 이사거든. 미르재단도 지금 사무총장 바꿔야 돼. 이사장도 바꿔야 돼. 알아보면 되죠. 알아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알겠어요. 미르. 자, 이렇게 미르재단만이 아니라 고영태 씨가 관세청에도 손을 뻗치려 했다는 그런 녹취록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관장은 볼 일이 별로 없어.
게 없으니까 네. 다른 걸로 세관에서 뭔가 들어올 때 뭔가를 풀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말이야. 그리고 근데 간세청은 무슨 행사 같은 게 이렇게 있나 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 나가라면 나가야죠. 그거는 형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지. 그 안에 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보면 세관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거, 세관에 뭔가 들어올 때 뭔가 풀어준다든지 해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뭐 인사는 최순실 씨가 시켰는데 관세청장 시켜놓고 이제 활용 방안을 마치 K스포츠 미래재단이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인데 더 블루K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이권을 나눠가지고 지분을 고영태 씨가 일부 가져왔던 것처럼 아마도 관세청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에 대한 영향력은 최순실 씨가 그 뒤에 배후에 있지만 그걸 통해서 본인의 고영태 씨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부분적인 고영태 씨의 잘못이 드러났다 손 치더라도 이 녹취록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통해서 고영태 게이트로 만들려고 하는 것 뭔가 같은데. 반전시키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이 녹음 테이프까지도 헌재에다가 그 대통령 탄핵에 불리한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라고 증거로 먼저 선수를 친 거 보면 아무래도 고영태 게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아니다.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더해주는 하나의 그 증거일 뿐이다라고 하는 국회 소추단 간의 치열한 그 법리 싸움이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게 고영태 게이트로 이걸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건 어쨌든 간에 참 나라가 이렇게까지 일부 민간인들에 의해서 농단됐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류상영 부장, 김수현 씨 등등이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유상영 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을 이용해야 하는 거다. 검사를 섭외해서 이번 정권 말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다음 정권에서는 다시 수사받지 않는다. 굉장히 치밀하다는 느낌이 네.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작년 2월 18일에 김수현 씨와 고영태 씨가 나눈 이야기. 형이 고영태를 말하는 거죠. 원하는 사람을 넣어놓으면 소장, 최순실이 없어져도 저희 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네, 박헌영 과장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단이 형 거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형 걸로 만들 수 있는 걸로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다. 이렇게 저 얘기를 이제 하고 김수현 있어요. 씨 얘기가 계속 된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박헌영 과장, 그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박헌영 과장과 김수현 전 고원기획대표 나눈 대화. 그 하루 뒤군요. 기부금을 받아서 목적 사업에 맞게 쓴다고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챙기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 권력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최순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최순실 씨의 말대로 다 모든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한테 야, 인천 세관에 그 본부장 자리 누가 줄지 한번 알아봐라. 그럼 막 알아서 이제 자기가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네. 권력이 눈에 있는 거예요. 다 손에.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끼리 이렇게 해 먹어야지 저렇게 해 먹어야지 네. 막 이렇게 논의한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근데 결론은 뭐냐? 실행은 다 못한 것 지금 되어 있잖아요. 실행 네. 못하고. 그래서 아마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네. 최순실이나 그 주변 측근이나 다 똑같구나. 그렇지만 거기는 아마 입건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궁금한 게 네. 지금 이게 이제 라인이 누가 뭐 했느냐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얘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네. 헌재가 이런 녹취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건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재판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면 일반 공무원이면 어떻겠어요? 이런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파면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장소예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뭐라고 계시는지 아세요?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네. 죄가 없느냐.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니까 재판관들이 다 뜨악한 거예요. 이거 네. 아닌데. 네, 네. 그래서 그 이동욱 재판관이 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걸 딱 보니까 이제서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그 재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금까지의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단 수준이 너무 안 됩니다.
이 얘기 한 거죠.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은 지금 또 하나의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이에 반발해서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지금 신문 개일이어서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증언이 하나 네. 나왔습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명폰으로 최순실 씨가 그 독일로 간 이후에 그동안 127차례나 전화통화를 직접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충격이 두 가지입니다. 방금 박소윤 그 얘기처럼 대포폰 썼고요. 독일에 간 사람과 대통령이 127번. 자, 이거 어떻게 봐야 그 됩니까? 지난해 6월 전이죠. 6월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9월 3일에 본격적으로 독일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0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더 한 3개월 가량 그 기간 중에 이 특검의 주장이에요. 특검에서는 자 127차례 차명폰을 통해서 최순실을 갖다가 최순실 통화했으니 네. 우리가 보면 당연히 이러저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 이제 경호실과 비서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 빨리 정리해 주세요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독일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를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독일 도피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무려 590회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추정과 물증에 의해서만 아마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의 배후에 최순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완결판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도 이 정도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은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인사 문제까지 최순실과 의논하지 않고는 단 하나도 결정하지 못했던 결정장애가 있을 정도가 아닌가라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순실가 상의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유착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을 큰 흐름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전화 기록인 것 같고 아마도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또한 압수수색해야 되고 대통령과 대면 조사도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 이런 증거를 좀 제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 대선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